김선아예요. 저는 그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이라는 데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병의원 전문이다 보니까 그 병원 원장들의 세무 관련 컨설팅이나 신고, 뭐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등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거래처에 대한 신고 업무도 하고 있고 직원들의 세법 관련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기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장이라는 게 장부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비용이나 매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매출이나 비용이 이렇게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년 5월에 원장님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직원들 급여 관리하면서 원천세 신고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원 원장님들이다 보니까 조금 법인 같은 것도 딸려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법인세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또 세법 관련해서 좀 지식이 조금 없는 경우도 있어서 신입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너무 어려운 세법 같은 거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원리 들었을 때 그 회계사 선배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계사 업무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는 그냥 흘려듣고 그냥 저런 직업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그냥 저 애들이 나중에 저 공부해보자 라는 말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가 2학기 때 이제 중급 회계를 듣고 조금 더 관심이 생겼고 친구들이 같이 학원을 등록하자 해서 같이 등록을 했다가 회계사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는 세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세무사로 바꿔야겠다 해서 세무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했어요. 좀 오래 준비를 하긴 했죠. 이제 2학년 끝나고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회계사를 아예 준비하다가 이제 한번 떨어지고 다시 복학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떨어지고 이제 휴학하고 이제 세무사로 전향해서 붙은 거죠. 저는 그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5년을 준비했는데요. 2년은 회계사 준비를 했고 3년은 세무사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한 편이긴 한데 세무사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제대로 했고요. 그때는 학원도 다니기도 했고 인강을 들으면서 하고 주말은 모의고사를 보고 평일엔 인강 듣고 복습을 하는데 한 달에 순 공부 시간으로만 한 300시간 정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학원은 제가 처음에 1, 2년만 다녔고 그 3년 세무사 할 때는 인강으로만 했는데 인강으로 한 7시간 정도 듣고 나머지 한 5시간은 복습하고 이렇게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했고요. 주말에는 이제 안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터디를 또 만들어서 모의고사 보는 그런 걸 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고시반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해봐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는 고시반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고시반에 있는 선배님들이 인강 이런 거 추천해서 먼저 들어봐라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고시반이 처음에 입시라는 시간, 퇴실 시간이 조금 처음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9시 전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밤 9시 이후로 나가야 돼가지고 그 사이에는 못 나가거든요. 밥 먹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되는 시스템에서 12시간 정도씩은 채워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지각비 이런 거를 거두면서 출결 관리를 했고 거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스터디 카페처럼 그 각자 개인 독서실 책상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공부를 개인 각자 하는 걸로 했어요. 거의 있다 보면 대화할 그 시간도 없긴 해요. 서로 각자 공부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좀 빡세게 했고 좀 그 반장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제가 반장이긴 했는데 그래서 뭐 떠들면 주의시키고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는 시간, 나머지는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죠. 일단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제 돈으로만 했었어가지고 모아둔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그리고 나이가 계속 먹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3, 4학년 때 취준을 하는데 전 공부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합격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불안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친구들, 동기들이 취업을 하니까 부모님한테 죄스럽기도 하고 막 너무 제가 이게 세무사가 안 되면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조급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면 아빠랑 교수님한테 상담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제가 일단 공부를 오래 하기도 했는데 못하는 편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지금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라 했을 때 저는 이 공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무조건 합격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 심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앉아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알바도 하고 공부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했고 마지막 한 2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 3년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공강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그 근로장학생 같은 걸로 했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장학금 제도 있으면 다 찾아다니면서 다 받았고 네 맞아요. 방학 때는 그냥 다른 데 일반 음식점 이런 데서 알바를 하고 그 학원에서도 학원 근로를 하면 학원비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백만 원씩 세이브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세무사가 합격을 하면 6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수습을 거쳐야지 개업할 수 있는 세무사라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 수습을 해야 돼서 합격하자마자 그 모집 공고들이 올라와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데 여기가 그 저희 합격생 방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법인이에요. 그래서 저기 한번 지원해 봐야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성적도 조금 좋았고 일단 거기가 대표님들이 어리시다 보니까 좀 연령층 낮은 세무사들을 뽑아서 제가 운 좋게 됐더라고요. 거기서 수습을 계속 했고 이제 그 근무세무사로 계약을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부하는 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태정 교수님 원가관리 회계 그 세무사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임태정 교수님 책이 너무 좋아서 전 세무사 공부할 때 그걸로만 했어가지고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공부를 할 때는 좀 막연히 일반 사람들처럼 세무사? 그럼 뭐 세무사 사무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개업을 한다라는 생각밖에 못하긴 했는데 아니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갈 때 가산점 정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그 세무사가 되면 정말 길이 많아져요. 그걸 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뭐 세무사가 되면 개업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은행권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공부해서 교수가 되거나 강사가 되거나 이런 길이 세무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생각도 다른 점은 연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낮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어느 분야로 가냐에 따라 세무사들이 연봉이 천차만별이었어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은 그렇게 연봉이 많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돈을 따라서 가겠다 하면 제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저는 일단 영업 쪽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세무사가 돼도 개업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영업 쪽으로 가실 거면 개업해서 거래처를 조금 확보하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고요. 정말 많이 벌 수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세무법인 안에서 근무세무사로서 직원들 교육하면서 제 거래처 조금 관리하고, 그 정도는 그냥 중소, 중견, 대기업 정도로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교수나 강사 쪽은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 분야에 따라 좀 연봉이 많이 달라서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기가 어떤 걸 중점에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첫 명함이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제 명함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드릴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세무사 할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도 괜찮은데 일단 저희 학교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가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고시나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워라밸을 챙기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은 세무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저희 학교 정도에서 노력만 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무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세무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도움을 받을 때나 아니면 영업을 할 때도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을 수 있잖아요. 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아야 돼서 이제 좀 인맥을 많이 쌓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전문직 모임이랑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법무사나 노무사 이렇게도 만나게 돼서 그쪽 관련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법무사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인맥 관리할 때 그런 성향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는 아무래도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그 관련된 법들이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라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하도 넓어서 제가 모든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준비할 때도 어떤 생각을 갖고 했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래를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한 번은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렸을 때 한 번 죽도록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자식한테도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청년에 대한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제 미래도 보장될 거라는 생각에 이 시험을 바로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고민하지 않고 저는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슈긴 한데요. 사실 조금 세무사 치고는 제가 그래도 연령대가 낮은 편이어서 아직은 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장 업무 말고 재산세나 뭐 경정청구 이런 다른 분야 쪽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저한테 맞는 길 쪽으로 뭐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동업하든지 아니면 그쪽 분야에 있는 세무법인 쪽으로 취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유튜브에 나와요?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어디에 계세요? 학교 그 유튜브 학교 유튜브? 그 학교에서 영상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경영학과 그 바울관 위에 있는 그 영상에? 그 학교 유튜브는 사실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볼 나이는 아니니까 괜찮은데 후배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이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좀